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을 때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내비게이션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들을 정하고 어떤 소망들을 정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을 내비게이션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소망을 탁 정하고 그걸 이루는 방향. 심상화도 내비게이션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소망을 정하고 그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면은 이 마음속 내비게이션, 우주님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돼서 온 세상이 나를 가장 빠르게 내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혹은 소망이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가장 빠른 길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소망이라는 표현보다는 목표라고 많이 얘기하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1년 차에는 이렇게 하고 2년 차에는 이렇게 하고 3년 차에는 이렇게 하고 해서 4년 차에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을 이룰 거야. 목표를 이룰 거야.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계획들이 틀어질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크게 뭔가가 잘못되거나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인터체인지가 나왔어요. 옆으로 빠져야 돼. 내비게이션에서 빠지래. 근데 그 빠져야 될 곳을 놓치면 어때요? 완전 멘붕 됩니다. 그죠? 멘붕. 그래서 초보 운전인 분들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가 빠져야 될 자리를 본인도 모르게 조금 지나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차를 세워서 갑자기 막 후진해갖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은 더 이상 차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갑자기 가로질러서 무리하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여기로 가야 된대. 여기에 제일 빠른 길이래,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자꾸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해요. 그죠? 이번에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위험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빠져야 될 곳에서 빠지지 않고 그냥 조금 다른 길로 갔을 때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늘어날 때가 은근히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야. 여기로 난 꼭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네. 그리고 때로는 왼쪽으로 갔는데 훨씬 더 빨리 갔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내비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비 말 안 듣고 왼쪽으로 왔는데 5분 빨리 도착하거나 10분 빨리 도착하거나 그럴 때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시간은 비슷한데 운전을 하기에 더 쾌적한 경로로 알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풍경이 더 좋아서 운전할 때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경로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체험들을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길은 연결되어 있구나. 모든 길은 통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로 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혹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가장 좋은 길이 진짜로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요즘에는 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운전을 잘하는 그 지역 토박이인 택시기사분들의 차를 타면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40분이 찍혀 있는데 막 30분 만에 가거나 25분 만에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분들은 길을 너무 잘 알아서 어떤 골목을 파헤치면서 차가 안 막히는 길로 쭉쭉쭉 가갖고 그냥 쑥 가버려. 내비게이션은 거기까지는 못 알려주거든요. 얘가 알려주는 길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생의 비유를 해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30대 초반에는 직장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30대 한 중반쯤에는 결혼을 하고, 30대 후반쯤에는 우리 가족의 집을 마련을 하고, 어떤 나만의 계획과 플랜. 근데 그게 그렇게 계획처럼 되던가요?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마음 공부를 하고 내 삶을 내 마음으로 드러내는 창조주이니까 내 생각대로, 여기에는 이 멤버십에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죠. 하지만 이분들조차, 여러분들조차도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펼쳐지진 않잖아요. 그죠? 몇 개는 되지만 몇몇 가지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도 해요. 그렇게 다르게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흘러갈 때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나오지만 인생에서는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게 갈 때 다르게 간 건 알겠어. 그래서 스스로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인지, 잘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거죠. 곧 좋은 일들이 생길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그냥 마음으로 알아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잘못 들었어. 근데 뭐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뭐 한 5분 늘었네 하면서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안심을 하잖아요. 시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잘못 들어도 그렇게 큰 실수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내비게이션에 찍힌 시간대를 보고 안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다. 5분만 돌아가면 되네. 한 10분만 돌아가면 되네.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이죠. 아까 이제 내비게이션의 길이 무조건 100% 제일 좋은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말하는 시간에 비슷하게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얘가 말을 해주면은 마음이 놓이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해주면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든 것 같을 때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내비게이션, 그게 뭐예요? 인생에서 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감정 신호등입니다. 그게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죠.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너 잘 가고 있어. 야 그거 아니야. 이거 맞아. 계속해서 알려주거든요. 내가 인생이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빵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져. 근데 내가 감정신호등을 잘 봤는데 파란불이 떠있어. 맞아 이게? 근데 파란불이 너무 분명히 떠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지만 이 길도 맞나 보다. 이 길도 나에게 너무 좋은 길인가 보다. 근데 때로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뭐가 아닌 것 같아 갈 때 있어. 막 신호등에서 자꾸 빨간불 뜰 때 있어. 빨간불. 보통 언제 빨간불이 뜰까요? 뭐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뜨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쁜 일이 떴을 때 빨간불이 뜨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은 빨간불이 뜰 때가 나쁜 일이 생길 때 뜨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언제 뜨냐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어둡거나 무거울 때, 그럴 때 빨간불이 뜹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이 그 방금 말한 것과 반대의 마음이라면은 나쁜 현상이 펼쳐져도 파란불이 계속 떠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현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좋을 때가 있고 현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좋은 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파란불 뜨면은 잘한 거고 빨간불 뜨면 잘못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 감정신호등을 활용하는 법은 빨간불이 떴을 때 나 뭐 잘못하고 있구나, 내면에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너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 너 지금 뭔가 빼먹고 있어. 너 지금 세상을 뭔가 다르게 보고 있어. 잘못 보고 있어. 이걸 좀 봐야 돼. 저걸 좀 봐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놓쳤을 겁니다. 결과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인데 계속해서 희망사항을 갖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금의 나를 부정을 하면서 지금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자꾸 말로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들과 정반대로 가면서 내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펼쳐지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알아요.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우리 내면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나쁜 예감은 틀리질 않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그럴까 하면 그 설마가 반드시 생기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알아. 신호등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나쁜 예감은 항상 맞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예감도 맞아요. 내 예감들, 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호등을 보는 눈이 좋아지기 때문에, 감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돌아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비행기를 놓친 거야. 얼마나 아깝습니까? 막 친구랑 같이 막 화가 너무 나갖고 이거 돈 얼마냐고 다시 또 예약해야 된다고, 숙소도 예약해야 돼, 비행기도 다시 예매해야 돼, 그리고 다음날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못하니까 직장에다가 가서 사정도 얘기하고 직장 상사의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모든 게 꼬이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묵었대요. 게스트하우스는 또 이제 여러 손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말이 너무 잘 통해. 그래갖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 게스트하우스에 만난 사람이랑 나중에 같이 일을 하게 됐대. 그래서 원래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내 계획은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일로 돌아왔네. 분명히 나는 그게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선물이 돼서 돌아왔네. 실제로 내가 금전적인 손해 본 거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좋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내가 이제 멋진 풍경들을 보려고 제주도에 간 건데 비가 너무 오는 거야. 사진도 좀 많이 찍고 하고 싶었는데 사진을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막 우울했죠, 하루 종일. 그러다가 이제 노을이 질 때쯤에 해갖고 비가 그쳤대요. 비가 막 내리고 나서
그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주도의 멋진 풍경들 위로 무지개가 이렇게 쫙 뜬 거예요. 이렇게 무지개가 예쁘게 쫙 뜬 거예요. 그 무지개가 너무 예뻐갖고 이제 이 사람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갖고 인스타에 딱 올렸는데 누군가가 그 사진을 보고 사진 너무 잘 찍는다고 그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길로 포토그래퍼가 됐대요. 자신의 재능을 알게 되고 그걸로 돈을 벌고 재밌게 사진을 찍고 또 그런 사연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면 또 엄청나게 많겠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펼쳐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합니다. 아까는 감정신호등 얘기했지만 그 감정신호등 이면에 있는 거, 우리의 인생을 펼쳐내는 내 안의 상시하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지금의 내 세상을 펼쳐내는 신을, 우주님을,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나는 A가 나한테 좋다고 생각했지만 B가 나한테 더 좋은가 보다. C가 나한테 더 좋은가 보다. 나는 지금 이 직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떨어진 거 보니까 이 직장보다 나한테 더 잘 맞는 직장이 있나 보다. 나는 이 사람, 내가 지금 짝사랑하는 누군가랑 나가 너무 연애하고 싶었지만 나랑 더 잘 맞는 더 멋진 이성이 있었나 보다. 나는 내 생각에 항상 옳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더 좋은 선택이 있네. 항상 더 좋은 길이 있네.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길이 있고 그 모든 길은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그 목표로 통하는구나.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일 수도 있구나. 나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난 무조건 이거야만 한다고 집착을 그렇게 했는데, 나는 돈을 로또로만 벌 거라고, 투자로만 돈을 벌 거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또 집착을 했는데, 사업을 조그마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막 뭔가 재밌고 신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 사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 사람들이 날 찾아주는 것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 물론 그 돈이 로또 1등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보다는 처음에 되게 미비하죠. 그게 처음에 몇십만 원 수준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몇백만 원, 1, 200만 원 수준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500만 원을 벌게 되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됐고, 아직은 로또 1등만큼 돈이 없어. 근데 계속해서 돈이 늘어나. 내가 벌고 있는 돈이 늘어나고,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재능들을 알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나한테 주는 충만함이 크구나. 이게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더 크구나. 단순히 돈이 뚝 떨어지는 것보다 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행복. 내 의식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야만 좋을 것 같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넘어선 길들이 반드시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을 때도 더 좋은 길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더 짜릿한 길, 더 멋진 길,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함이구나. 인생은 나에게 항상 따뜻하고 항상 좋은 길을, 항상 최고의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